안녕하십니까. 여론고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입니다. 네, 호영님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입니다. 자, 지방선거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워. 네, 지방선거 이야기만 해도 뜨거울 정도인데 가장 지금 또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별로 관심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뭐 볼 것도 없어. 했던 곳이 어딜까? 서울일까? 경기도일까? 노. 대구입니다. 홍 기자님, 대구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구로 이제 대구 뭐 옆에 이제 달성에 정착을 하시면서 예, 박심. 뭐 대구시 달성군이죠. 그렇죠. 네. 대구시 달성군이죠. 이제 그러면서 박심 논란이 벌어질 만한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조성이 됐다. 됐다. 거기서 또 더군다나 또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했다. 네.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벌써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다는 뭐 그것도 내세우고 그래서 뭐 지금 박심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이제 과연 이제 이 탄핵으로 물러가셨던 이제 분인데 다시 어떤 정치적인 수면 위로 올라갔을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되고 있죠. 김재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정무수석이었죠. 정무수석이죠. 네네. 자, 홍준표냐 김재원이냐 뭐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유영하냐. 자, 근데 권영진 현 대구시장은 출마를 포기한 거죠. 포기했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대구를 따져보면 홍준표 대선 후보,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유영하 변호사가 떡하니 등장을 해서 내 후원 애정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박심의 영향력, 그 홍 기자님의 촉을 최대한 총가동했을 때 박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거를 좌우할까요? 공천을 좌우할까요? 참 대구시장 선거는 가늠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의 대중적인 그 선호도를 볼 때는 뭐 홍준표 의원이 뭐 가장 앞서 나간다는 거는 확실한 얘기겠지만 새로운 변수들이 자꾸 이제 이게 추가가 되니까 그 김재원 최고위원 그만두셨죠? 뭐 전 최고위원도 사실 그 열심히 방송 활동하시면서 또 인지도와 지명도를 상당히 많이 높여놔. 저하고도 방송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높여놨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배수진을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충분하시다라고 보여지고 그 제3의 국병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이 진짜 그 진성 박심을 이제 표방하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박심을 얻고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대구는 좀 지금 당장은 모르겠네요. 뭐 당장은 모르죠. 자, 대구 시장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김정숙 여사의 온 논란 의혹,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대표 사장 선임 문제.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면요. 그거야 뭐 최근 뭐 뉴스를 많이 잘 보신 분들이 아마 다 알겠지만 어쨌든 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이게 이제 원래는 처음에 2020년에 그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그 청와대의 특활비를 공개해라. 특활비를 공개해라. 이게 이제 옷값 공개하라는 옷값이 아니고. 옷값이 아니죠. 특활비죠. 근데 그때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청와대에서 뭐 그때 적폐청산 관련 무슨 뭐 워크숍인가 뭐를 했는데 거기서 호텔 도시락을 주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게 9만 얼마인가? 뭐 하나당 개당 뭐 도시락이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알려진 거죠. 뭐 정확한 거는 뭐 이제 그러니까
뭘 먹었길래 그렇게 비싸냐. 어. 그래서 사실 도시락값이 전면에 있었고, 장어 들어갔나? 전면에 있었고, 녹용 들어갔나? 옷값은 뭐 별로 이렇게 그 부각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재판이 2년을 끌었죠. 그러다가 예. 이제 지난달에 1심 판결이 나온 게 그래서 옷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거지 뭐 아, 옷값을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정숙 여사의 옷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특활비 안에 옷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재판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 납사자 연맹 쪽에서도 모르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걸 옷값을 공개하라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유, 이 논란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지 옷값을 공개하라는 거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2020년에 제기한 소송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임기 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임기 말까지 오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 김성주 여사가 입었던 옷과 관련해서 수백 벌 낸다. 뭐 수백 뭐 170 몇 벌이다. 뭐 브로치가 뭐 2억짜리다. 브로치가 뭐 표범이냐 치타냐 네, 뭐 치타냐 2만 원이냐 뭐 그래서 자갈이냐 그게 이제 그 계속 뭐 이 SNS나 뭐 이 중심으로 사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걸 뭐 누가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티즌 수사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역사가 돌고 돈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박근혜 그 후보의 그 옷이 133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기억나잖아요. 지금 김성숙 여사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조그만 사진으로 뭐 수백 개를 쫙 하면서 옷이 쫙 변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 보여.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서 이게 133벌이 뭐 2억이네 3억이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활비는 탄핵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갖고 그걸 그 다 깠잖아요. 까서 상납 의혹 받은 거에 대해서 징역 뭐 몇 년 뭐 해갖고 그게 다 징역에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특활비와 옷값 논란은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강하게 공세를 폈던 거예요. 정치 공세였어요? 아니 정치 공세가 아니라 나중에 그거는 탄핵 관련 재판에 선고가 나왔잖아. 선고가 나왔죠. 근데 뭐 옷값이 다 뭐 밝혀진 건 아니고. 뭐.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의 측면에서 그 지금 야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그 이미 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특활비 그 검찰총장 특활비가 147억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지금 김건희 여사 옷값을 얼마 썼냐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5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또 김건희 여사 옷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퍼스트레이디로서 뭐 외국 순방이나 이걸 했을 때 또 그 사진 막 찍어놓고 김건희 옷 컬렉션 해갖고서는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 퍼스트레이디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합당하게 특활비를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특활비라는 게 원래 투명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없는 돈이라고 국가에서 정해준 돈인데 뭘 투명하게 쓰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합당하게 정치인들이 약간 좀 국민 앞에서 검소한 모습도 보이고 뭐 이렇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갖고 지금 돌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문제도 이것도 돌고 도는 얘기예요. 이건 뭐가 핵심입니까? 이게 이제 임기 말에 그 알박기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그러니까 신임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선임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친구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 개입을 했다. 직접적으로 인사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인수위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가 진실입니까? 이 사건을 시계를 2014년으로 돌려보면 2014년 어떤 일이 2014년 2014년으로 돌려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 지금처럼 그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
대우증권 예. 미래에셋대우의 사장을 선임한 일이 있어요. 대우는 잘 아시잖아요. 아니 뭐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때 어떤 분이 대표가 됐냐면 사장이 됐냐면 홍성국 이라는 분이 사장이 됐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세종시 출마한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 그분이 서강대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서강대 출신인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학 후배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게 일자리 창출이냐 이렇게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이 성명까지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니까. 대학 후배 그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렇게 공세를 피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많은 언론이 근데 이제 대우증권도 똑같아요. 산업금융 지주가 그 선임권이 있었어요. 대표 선임권이. 그러면 대우증권 미래에셋대우 지금 미래에셋대우지만 대우증권도 공적자금 투입 그 당시에 회사니까 산업금융 지주가 대주주였단 말이죠. 지금 대우조선해양하고 똑같아요. 대우조선해양도 공적자금 4조가 들어가서 KD 산업은행이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친문 인사인데 그분이 이제 DJ 때 청와대 계셨고 친문 인사인데 그분이 이제 영향력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쪽 그러니까 국민의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 인사다. 문재인 근데 인사다. 이제 시계를 2014년으로 돌려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홍성국 사장이라는 분이 나중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 영입 17호인가 18호로 돼갖고 민주당 인사가 돼갖고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지금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분을 영입할 때 사실은 그 당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게 잘못된 비판이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대학 후배라고 꽂아놓은 게 아니라 이분은 사실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고 이게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랑 결이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 그 당시 비판한 거에도 사과했냐?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의 국민의힘이 현 정부를 또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세네 이런 거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반복되네.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정쟁화의 악순환이 반복되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라서 문제. 대학 후배가 한두 명이니까 몇 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다, 동창이다.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대학 같이 나온 사람이. 한 기자님도 그 박근혜 대통령 후배 아니십니까? 아니 뭐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군요. 자, 베일에 가려져 있는 홍영림 기자와 함께 최근에 따끈따끈한 민감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좀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론고수 따끈따끈한 뉴스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